예를 들어 조화다, 마진, 월 판매량, 이제 수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비슷한 결의 상품을 들고 오면 거의 팔려요. 직장 다닐 때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모았던 게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결혼하고 있는, 그렇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집 한 채가 없는 거죠. 그리고 19년도에 처음 사입하면서 그때 했던 게 조화거든요. 걔 하나가 가져다 주는 수익이 제 대기업 때 월급 하나가. 키워드를 막 분석하고 뭐하고 이런 걸 떠나서 레드오션, 블루오션을 구분하지 말고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당장에 빠르게 많이 진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안녕하십니까. 이거 너무 촬영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요거요? 응. 아, 요거 와이프가 여기 밑에 꽃집이 생겼는데 매주 꽃을 사와서 집에다 놔요. 이쁘죠? 꽃. 장난 아니구나. 집 소개 한번. 집이요? 네. 이거 지금 공사 중인데 밑에는 호수랑 야, 워터프론트랑 저 앞에 이제 바다, 인천대교. 야, 이거 너무 거리감 느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애들 다치지 말라고 해놓은 거고, 그 이 앞에 이거 와이프 스타일. 여기도 와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약간 엘레강스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요거는 우와. DP 한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고. 나머지는 원래 그대로예요. 대표님, 저희 채널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대표님이 누군지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오늘 영상으로 대표님을 처음 만나보신 분들은 누구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7년 동안 사업하고 있는 강사부라고 하고요. 온커머스 랩에서 같이 강의하고, 강의도 강의인데 강의보다는 오히려 더 샐러드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실제로 일을 집에서도 하세요? 아, 집에서도 하고요. 그 회사도 가끔 나가죠. 오, 이거 약간 주식창 같죠?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한 건데, 로켓이 제안을 할 때 SEO 설정도 해, 상품명 설정, 태그 설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직접 막 타이핑해서 넣어야 되고 할 게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그 하나를 제안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시간적인 소요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 낭비를 좀 줄이려고 AI로 자동으로 이제 등록해주고 이런 기능 만들어놨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로켓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로스 팔아가지고. 그러면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이런 걸 막 개발하시잖아요. 혹시 그런 거 중에 좀 보여줄 만한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로켓크로스 상품 관리, 뭐 어떤 상품이 있고 마진율, ROI, 최소 ROI 뭐 이런 식으로 쭉 이 상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놨고요. 저 우선 여기서 ROI라는 단어가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어떤 개념일까요? ROI가 투자 수익률이에요. 투자 수익률. 마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진율이 작더라도 거기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가,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가, 최대한 우리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야 우리가 직접 포장하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최대한 마진율을 높이는 쪽으로 막 포커싱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로스나 로켓처럼 많은 걸 시스템에 돈을 주고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덜 쓰기 때문에 오히려 ROI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마진율이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이제 판매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판매가의 그냥 얼추 한 3분의 1은 매입, 구매, 한 3분의 1은 수수료, 한 3분의 1은 마진, 이런 구조거든요. 내가 3분의 1 투자해서 3분의 1을 벌었으니까 투자 수익률은 100%거든요. 예를 들면 적금이다, 5% 적금이다 그러면 1년 연수익 5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근데 얘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기 위한 거죠. 제가 좀 잠깐 봤는데 대표님 판매하고 계신 상품들의 ROI가 막 180, 170 이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으면 ROI 180% 상품이면 나는 18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수익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100을 투자했을 때 얘는 28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대박 아닌가요? 대박이죠. 왜냐면 저희가 은행에다가 저금 넣으면 5% 이렇게 나오고, 그쵸.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해서 10%, 20%만 나와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근데 저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투자 수익률 100%짜리다, 130%짜리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은행이랑 좀 비교 불가인 거는, 은행은 1년 동안 5%잖아요. 얘는 3개월 동안 투자 수익.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셀러가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는, 그거는 셀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현금이 물건으로 자산 형태가 바뀐 것 뿐이지 돈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초창기 돈을 계속 넣어가지고 또 물건 사고 이런 데 쓰잖아요. 그러면 매출은 증가하는데 돈이 안 벌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산을 봐야 돼. 자산 증가를.
저 이제 쿠팡 판매 시작해서 매출은 막 늘어나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대비 리스크가 당연히 높거든요. 근데 이 자산을 예를 들면 제품 하나를 내가 10,000개를 샀냐 혹은 이제 제품 난종을 1개씩 샀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한 종류를 10,000개를 사입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안 팔렸을 때 떠안는 리스크가 되게 클 것 그죠.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개씩 10,000종류를 살 때는 이 10,000종류를 다 어떻게 관리해 이게 힘들 것 같거든요. 관리가 힘들죠.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처음에 1개의 만종 쪽에 가깝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성이 괜찮고 지속적으로 리스크가 좀 안정화되고 판매량이 좋은 것들을 저쪽 단계로 이렇게 옮겨가는 작업. 그래서 스펙트럼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럼 혹시 그 10,000종류를 관리하는데 뭐 노하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의 힘을 무조건 빌려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이제 SCM 관리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이제 상품 정보, 그리고 월 판매가 얼만큼 되는지, 일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구매가 얼만큼 됐고, 배대지 얼만큼 있고, 해외 입고 중, 국내 재고, 국내 입고 중, 그 쿠팡 재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쫙 이렇게 재고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이게 가용 재고 기간이에요. 13일치가 있다, 5일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쿠팡에 총 17일치가 있고 21일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재고들 가용 기간이랑 같이 표기가 되는 거고 전체 가용 기간. 그래서 예를 들면 필터를 걸었을 때 지금 구매 필요라고 필터를 거니까 네, 필터가 구매 필요는 전체 가용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것들. 이 며칠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매에서부터 입고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입고 기간 동안 팔리는 판매량 플러스 쿠팡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 그거를 총괄한 전체 가용 기간을 기준으로 며칠이라고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 기준으로 그거보다 너무 좁게 남았다 그러면 구매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해도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매 시점이 언제고 구매 필요 수량이 언제고 만약 해외에 재고가 있으면 그 출고를 언제 해야 되고 몇 개를 해야 되고 국내 재고가 있으면 그거를 출고를 언제 해야 되고 몇 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품절 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품절 예고거든요. 쿠팡에서 가용 기간이 보면 4일,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안전재고일이라는 기준을 여기다 설정을 해놓는데 그거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빨간불이 뜨니까 빠르게 구매를 하든가 재고가 있으면 재고를 입고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거는 요새 AI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만 잘 쓰면은 크게 문제가 없죠. 이거 하나 누르면 예를 들면 쿠팡 입고되는 거에서 뭐 언제 몇 개가 입고되는지 이게 이제 입고 상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입고 전인 거, 이건 입고 후인 거. 부분 입고인 것들은 뭐 부분 입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 입력하는 방식인 건가요? 아니요. 요거 판매 현황 수집하면은 그냥 다 들어와요. 아, 저 버튼만 누르면 네, 싹 들어와요. 그 다음에 지금 구매가 필요한 거 자동으로 알려준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중국에 그 물류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구매 필요 수량 이런 데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한 박스에 얼만큼 인입이 되는지 뭐 MOQ 수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입력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구매 필요 수량을 내가 뭐 50일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일 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일 힘든 거. 나의 방향성은 시스템이 모르거든요. 나는 이 상품을 키울 거야. 이 상품을 죽일 거야. 이 방향성은 나만 알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의지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 게 1판매 수량에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10개를 할 거야. 1판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요것들이 다 바뀌어요. 뒤에 있는 것들이. 지금 보니까 현재 1판매 수량은 4.2개인데 4.2개인데 내가 이 상품을 조금 더 많이 팔 거야 라고 결정했으면 10이라는 목표를 내가 주면 되는 거고 네. 그럼 그 10이라는 목표에 맞게 구매가 필요한 사람도 바뀌는 시스템이네요. 다 바뀝니다. 네, 뒤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팔고 있는데 막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거나 운영을 안 하고 싶은 거는 또 목표 1판매 수량을 낮추면 또 그에 따라 조금 발주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품이 많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지금 품절이에요. 빨리 뭐 새로 발주 넣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혹시 뭐 시즌에 따른 판매 추이 예측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정에 보면 키워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품의 키워드.
그 상품의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이 값이 다 바뀌거든요. 네이버 데이터랩 기준 키워드 한 3년치를 갖고 와서 이게 앞으로 어떤 추이로 변화를 한다를 계산을 해서 그 예상 수량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손선풍기라고 치면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손선풍기에 대한 검색 그래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7, 8월까지 올라갔다가 9월 되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 불러온 다음에 그 키워드 그래프에 맞게 발주량도 조절해 준다. 조절을 해줘요. 완전 자동이네요. 자동이죠. 여기 다 돼 있으니까 이미 월 판매 수량 이런 거 보면 실제 지금 현재 트래픽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하루 판매량이나 그 페이지 뷰 그리고 입고 재고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됐는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은 그냥 막 감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데이터 분석으로 하시는 거네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연구원 때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어요. 현재의 쿠팡에서는 크게 보면 SCM 관리, 마케팅, 소싱. 혹시 소싱 관련해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접시 같은 것들을 제 검색 트렌드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검색이 지난달 얼마큼 됐고 뭐 3개월 뒤에 얼마큼 될 거고 그래서 쿠팡의 이제 키워드 CPC나 판매가 범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판매가 범위는 상위 25%에서 75%로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판매가 좀 안 되고 중간 판매가가 이제 시장가로 보는 거고 그리고 크로스 상위 비율들 카테고리 적합도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맞으면 제 아무리 판매가 많이 돼도 상위 노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적합도 되게 중요하고 월 조회수 그리고 이제 월 판매량 있고 조회수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전환율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규모, 전환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진짜 넣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1688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API를 가지고 있어요. 그 API를 통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 키워드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가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뽑을 수가 있어요. ROI에 대한 예상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별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0만 원이 나오는 게 있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버는 키워드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의 ROI를 달성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뽑아오는 걸 준비 중이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야, 옛날에 혹시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맵에 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예,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데이터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상품을 볼 때는 예를 들어 조화다 그러면 이제 지금 쿠팡에 들어오신 다음에 뭔가 프로그램을 막 실행하신 거네요. 이제 판매가, 매입가, 수수료, 마진, ROI, 월 판매량, 이제 수익, 월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A, B, C, D가 이게 공장이에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공장 링크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 검색으로 일치하는 제품을 1288에 찾아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찾은 제품 대비로 해서 이 사람이 얼마의 마진을 보고 있을 거다 이런 걸 계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 대박이네요. 맵 맞아요? 맵팩. 쿠팡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판매량과 전환율. 전 전환율 아는 게 대박인 것 같은데요. 전환율 좋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그대로 들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 이 상품이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내 생각에 이게 이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취향이 시장과 그 완벽하게 결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거라 그런 비슷한 결의 상품을 신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오면 거의 팔려요. 광고센터에 들어가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상품 기회 탐색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클릭률, 전환율이 나오거든요. 이 상품의 클릭률, 전환율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내 상품이 클릭률, 전환율이 좋아도 시장이 훨씬 더 좋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클릭률, 전환율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요거. 클릭률 트렌드. 얘가 카테고리 평균 대비예요. 카테고리 평균은 약간 상위 노출된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가 클릭률이 시장 대비 높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판매량이라는 건 클릭률, 전환율 곱한 거니까 얘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이면 걔는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은 놈은 좀 지켜봐야 된다. 걔는 이제 광고도 더 이렇게 세게 태워주고 체험단도 해주고 바이럴도 해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 노출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클릭률, 전환율 타고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거죠. 야, 이거 되게 상품 키울 때 참고해야 될 지표로 되게 좋네요. 그렇죠. 이 카테고리 있잖아요. 이 카테고리에 상품을 넣고 싶어 하면 그 카테고리 상품을 일단 등록을 하나를 해봐요. 그냥 대충 그 상품 아니어도 돼.
그러면 여기 뜨잖아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값도 나와요. 여기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이제 상품성 상대평가라 그래가지고 시장 대비 내 상품성이 어떤지 그런 거를 상대평가해주는. 이 상품성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시장 클릭률 곱하기 전환율. 만약 이거를 또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고서는 몰라요. 어차피 이 데이터 엄청 많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런지에 대한 어떤 원리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제가 아까 소싱 얘기했고 마지막 남은 게 마케팅인데, 광고도 CPC 광고들에 대한 어떤 AI 매체 수동 이런 것들도 다 원리가 다 있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상품별로 다 다르지만 그걸 수치화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판매를 해야지 하면 이제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준다. 이 프로그램을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새 AI도 잘 돼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AI와 물어봐가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부자신 것 같거든요. 아, 부자는 아니고. 아니, 부자들이 비웃어요. 진짜 부자들이 보면. 일단 부자는 아니고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과장 한 1, 2년 차까지 했으니까 꽤 오래 했거든요. 한 8년, 9년 이상 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모았던 게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결혼하고 사업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7년 만에. 회사 다닐 때는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막 썼죠. 그때 막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삼성물산에 물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날렸어요. 제가 18년도에 구매대행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와이프가 먼저. 그리고 19년도에 처음 사입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본계도 올라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것 같아요. 와이프분은 어떻게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까요? 와이프가 웹 디자인 막 이런 게 전공이었거든요. 좀 유명한 데도 다니고 하다가 직장인으로서 버는 거는 한정적이고 자기 사업을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게 있었대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막 지나다니다 보면 집도 막 되게 많잖아요. 그 집 중에 제 집은 없어. 아니 도대체 제가 이제 나름 그래도 대기업 나와가지고 그 당시 2018년 19년도 요 당시에 연봉 8,500 막 이렇게 받았을 때거든요. 엄청 많이 많이 받았었죠. 네. 근데 그렇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집 한 채가 없는 거죠. 사입을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게 조화거든요. 개 하나가 가져다 주는 수익이 제 대기업 때 월급 하나가.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 조화를 사입해서 네이버로 판매하는 아니 거예요? 그때는 회사 퇴사하고. 네. 일단은 이거 키울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좀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회사에서. 회사 다닐 때는 어떤 일 하셨었는데요? 5년은 이제 L사, 거기 다닐 때는 연구원. LG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개발은 아니었어요. 회로 개발? 그래서 완전 다른 분야였어요. IT 개발 아예 할 줄 모르고. 온라인 판매랑은 그렇게 관계없는. 아예 관계없죠. 아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왜 나왔을까? 여기서부터 좀 자괴감이 좀. 조화 하나만 판 돈만 해도 월급보다 더 많은데. 네. 현타가 좀 세게 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대체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예전에 조화 팔았을 때랑 지금 쿠팡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몇 배 정도 성장했다고 봐도 될까요? 매출은 한 10배, 20배 이상? 요즘에 불경기다, 장사 안 된다 하시는데 그래도 7년 전에 비해서 10배 정도 성장을 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현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은 빼고 나머지는 최대한 다시 사업 투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른 이제 성장인 것 같아요. 그냥 구독자의 입장으로 생각하자면 네. 그냥 그렇게 좋고 잘 되면 혼자만 하지 왜 이걸 굳이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성취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노마드 클럽에 보장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한 100분 정도? 그때 한 90% 이상 순익 500 이상 달성하고 이제 졸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약간 성취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제 ENTP거든요. 우리 이제 단톡방 같은 데 가면 막 사람들이 뭐 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친절하게. 제가 그 부류 중에 하나인 거죠. 약간 관종?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좀 이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 수업은 이제 없어요. 없고. 끝났어요? 네, 끝났고.
어쨌거나 인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사이트를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마님 채널이나 거기서 무료로 라이브라도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쵸. 평소엔 한 11시 출근해서 한두 시쯤 퇴근하고. 아, 그러면 출근하면 사모님도 같이 계시겠네요? 그쵸. 아, 그래서 출근 안 하시는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출근해요. 아, 그래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출근하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비하면 이제 수익이 많은 편인데 소비할 때 네. 어디다 많이 소비하세요? 먹는 거요. 유일하게 많이 쓰는 거 먹는 거.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취미가 딱히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뭘 모으는 뭐 취미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용돈도 신혼 초에는 한 20만 원 받다가 나중에 10만 원, 5만 원 줄더니 지금 아예 안 받아요. 한 달에 아예 안 받아요. 아예. 모든 카드 쓰는 건 와이프랑 어차피 같이 쓰고 술, 담배 이런 거 잘 안 하시지 않으세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버는 정도로 우리 애들 잘 키우는 거? 그게 이제 목표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개발하고 소싱 방법, 마케팅 방법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제 그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변태네. 아니 근데 뭐 하나 딱 했을 때 가설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실험을 이것저것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그랬을 때 그 결과를 토대로 내 가설이 입증이 되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되면 그게 재밌는 거죠. 온라인 셀링도 미적 감각이 저는 나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봤을 때는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상품을 소싱하고 이럴 때도 와이프랑 항상 충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이제 와이프를 도와서 했던 거는 SEO 최적화라든지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와이프한테 힌트를 주는 거. 그 이제 와이프는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그 힌트를 가지고 이런 게 먹혀? 그러면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품들을 소싱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잘 돼요. 와이프가 소싱하면 거의 한 100이면 100 다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조합이네요. 좋은 조합이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앞으로 온라인 판매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게 맞아도 그런 데서도 희열을 느끼기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몇십억 몇백억 버는 거는 딱히 제가 무력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수강생이 저한테 배우고 시작했던 그 수강생들 매출별로 나래비를 하자면 1등부터 90억, 80억, 70억, 60억 이래요 지금. 연이죠 연. 월 90억은 안 되고 연. 저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100억 되는 게 목표였는데 쉽진 않은 것 같고. 수업하신 게 얼마나 됐나요? 재작년 말에 했으니까 작년 거의 초?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어쨌거나 제가 이만큼 크게 된 게 스스로도 있겠지만 셀러로서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널림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강의를 내가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오널림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뭐라도 도움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는 것도 제가 하는 목적의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치워놨네. 오. 여기 원래 물건 가득 찼는데 다 나갔어요. 여기 이제 직원실, 여기 이제 대표실. 뷰가 엄청 좋다. 여기가 저 유명한 그 현대 아울렛 아닙니까? 네, 아울렛. 오늘 대화의 주된 내용이 그냥 막 감으로 팔고 운으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거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어쨌거나 시간을 줄이고 투자 대비 수익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진율이 5% 1%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과일 위탁 판매 매출은 엄청 높은데 마진율이 극악이거든요. 거의 한 5%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좋은 이유는 미리 사놓는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없이 바로 그 5%라는 수익이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럼 투자 대비 수익률로만 계산했을 때 그러면 진짜 효율 좋은 거는 구매 대행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구매 대행도. 근데 이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 투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거라 구매 대행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간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을 같이 동시에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근데 어쨌거나 트래픽이 로켓이나 그로스나 이런 게 트래픽이 많이 받쳐줄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나도 저렇게 온라인 판매해서 돈을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당장 이것부터 좀 해봐라 라고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키워드를 막 분석하고 뭐하고 이런 걸 떠나서 레드오션, 블루오션을 구분하지 말고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전 레드오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에 빠르게 많이 진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블루오션만 어떻게든 막 잘 찾느냐 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 소싱해서 판매를 해보는 거. 오늘 긴 촬영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퇴근하시는 거죠? 네. 네, 집에 가셔서 사모님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매장부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키운 건데 총 매출이 얼만큼이고 총 수익이 얼만큼이고 광고비, 평균 ROI. 이 ROI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 달 동안의 데이터인가요? 그쵸. 총 수익은 매출 빼기, 광고비나 이런 것들 다 빼고 수수료 빼고 매입가도 빼고 부가세도 빼면 그게 총 수익. 6천만 원 매출인데 광고비가 390만 원 정도면 네, 5%? 이것도 테스트용으로 쓴 거예요. 매출용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템 루저 매칭을 했을 때 품절이 뭐 몇 번 걸렸을 때 타겟 키워드를 어떻게 했을 때 구매 링크를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조회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매번 지금 테스트, 지금도 온고잉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판매 장부로 보여준 계정이 이런 테스트하는 계정인 거예요? 그렇죠.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저런 판매도 해보고 소싱도 하고 광고도 돌려보고 이런 거죠. 얘가 이제 수익 나기 위한 계정이라기보다는. 근데도 수익이 2천만 원이네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테스트가 아니라 내 본업으로 해서 이만큼이라도 수익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투자 수익이잖아요. 그분들이 2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2천만 원 수익 벌 수 있는 거예요. 끝판으로, 크로스로. 소싱, 마케팅, SCM을 정량적으로 잘해서. 이 테스트 계정이 지금 막 테스트하고 계신 게 막 키워드를 바꿨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막 품절을 자주 시키면 또 판매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체험단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링크를 이런 링크를 주는지 저런 링크를 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맞아요. 네. 어떻게 다, 판매량이 변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다 테스트해 보시고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라이브 특강이라도 한번 그때 뭐 Q&A도 좀 받고